예, 안녕하십니까. 계량경의학 동영상으로 6번째입니다. 지금 저번까지 5개를 제가 다 했고, 그 다음 이제 6개를 남았습니다. 6개를 남아서 네트워크, 포트 CPM, 그 다음에 디시전 트리, 그다음 게임 시어리, 그 다음에 포캐스팅, 이렇게 5개의 기법들을 하면 됩니다. 이 5개 기법 중에서 5번, 그 6번째 동영상에서 하는 네트워크 모형과 다음번에 하는 폴트 CPM, 프로그램 이밸루에이션 리뷰 테크닉 앤드 크리티컬 패스 메서드는 거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네트워크 모형은 그렇게 많이 안 쓰고 크리티컬 패스를 더 많이 쓰니까 그쪽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6번째 동영상과 7번째 동영상이 연결되어 있고 8번째 디시전 트리는 전혀 다른 거고 그다음에 게임 시어리도 전혀 다른 거고 포커싱도 다른 겁니다. 약간씩 좀 어드밴스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까지 한 4개의 기법들, 그러니까 선형계획법, 오디너리 선형계획법, 기본적인 선형계획법, 그다음에 정수계획법, 그다음에 수송계획법, 할당계획법 4개는 이제 확정적인 모형이라고 합니다. 확정의 디터미니스틱 모델이라는데 다 수치적으로 된 거고, 요번에 하는 것들은 이제 확률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확률적인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률적인,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확률적인 모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확률이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을 특별한 사상, 이벤트들에서 확률을 줘가지고 확률을 가지고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한 확정이라는 건 그냥 정해진 거, 확률이 안 들어가고 오늘부터 하는 것은 확률이 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확률이 꼭 들어간다고 해서 디터미니스틱한 특성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어떤 특정 문제에 발생할 확률을 계산해서 그거를 이제 이게 추가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됐고 오늘 6번째 동영상이 한 30분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조금 30분 한 20 몇 분 하고 그다음에 폴트 시험을 하고 하여튼 40 몇 분에 끝내겠습니다. 네트워크 모형이란 뭐냐면 서로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연결. 네트워크라는 게 뭡니까? 우리 컴퓨터 네트워크라 그러죠. 뭐 서로 컴퓨터망들이 연결돼서 한국에서 제가 이메일을 보내면 저기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대학 교수 유니버시티 오브 사우스 아프리카인가 거기 교수라는 제 친구가 있습니다. 칼루 오자라고 이제 근데 이 칼루가 닥터 오자가 이메일 받아서 저한테 보내고 이게 네트워크가 된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게 전부 네트워크가 돼 있고 우리 학교도 네트워크가 다 돼 있죠. 이 본부하고 학생처하고 전부 학과들. 그래서 네트워크라는 게 연결돼 있는.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에 연결된 것에서 가장 빠른 과정이 어느 거냐? 이런 거를 찾는 겁니다. 우리 서울여대 학생들이 서울여대 들어올 때 2개죠. 정문과 저기 남문이죠. 그러면 저희가 우리 학생들이 수업을 위해서 저기 발원관에서 할 때는 남문으로 들어오는 게 좀 짧고 그다음에 인사대나 50주년 기념관에서 할 때는 뭐 정문 들어오는 게 짧고 이런 짧은 것들을 찾는 거 이런 게 이제 네트워크 모형입니다. 일단 이제 넘어와서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했는지를 항상 우리가 뭐 범위를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2장부터 6장까지를 이제 5개 동영상에 한 거고 7부터 11절까지를 5개를 해서 이 책에 이제 11개의 기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네트워크는 이렇게 연결된 거죠. 1, 2, 3, 4, 5, 6, 7, 8, 9, 10, 90.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벤트가 있고 액티비티라고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고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거, 2번에서 4번을 가는 3번을 가는 거.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오늘 아침에 뭐 일어나서 운동하고 학교에 와가지고 수업하고 알바 갔다가 남자친구 만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이 네트워크 연결은 여러분이 사전에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됐다 해서 네트워크를 짜는 겁니다. 우리 서울여대 1학년 학생이 들어오면 4학년 때까지 어떤 진로를 짤까? 그다음에 저는 이제 부자학 수업 시간에서 서울여대를 졸업하고 나서 60살 때까지 어떤 인생계획을 짤까? 이런 게 다 네트워크죠. 네트워크. 이제 네트워크 경로 이제는 2가지 문제가 있는데 최단 경로 문제 일단 개념만 알면 됩니다. 이게 문제 풀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쉽고 그리고 컴퓨터로도 풀리고 여기서 푸는 게 아니고 이제 포트 CPM에 가서 문제를 많이 풀게 된다. 일단 포트 CPM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할 때는 이제 포트 CPM입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 이 책에는 좀 짧게 나왔는데 제가 이제 다른 것들을 좀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게임이 이게 잘못됐네요. 7장이죠. 포트 CPM. 그래서 여기서 요런 문제의 시간과
CP에서 중대 경로 이런 걸 찾는 거,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필요한 것들이니까 요거를 제가 일단 포트 CPM에서 쓸 거여서 네트워크에서는 최단 경로, 가장 빠른 경로를 찾는 것과 여기 최대 흐름, 많이 보내는 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로 이것도 엑셀로 뭐 풀 수도 있고, 근데 이건 뭐 별로 안 풀어도 학생들이 다 하고, 그래서 일단 두 가지 문제입니다. 네트워크에서 첫 번째 이제 최단 경로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조업체의 한 공정에서 제조업체의 한 공장, 제조업체의 요거 최단 경로 문제를 여러분이 일단 읽으십시오. 제가 몇 번을 드릴 테니까 좀 읽으십시오. 최단 경로죠. shortest route problem이라고 하는데 최단 경로 문제. 제조업체의 한 공장 출발지에서 물류창고 목적지로 제품을 수송할 때 가장 빠른 경로를 찾고자 하는 거. 왜?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제조업체 한 공장에서 물류창고로 제품을 수송할 때 가장 빠른 경로를 찾고자 하는 것. 두 번째, 유통업체 혹은 인터넷 쇼핑몰 업체에서 주문받은 제품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배송하고자 할 때 가장 빨리 와야죠. 제가 예전에 홈쇼핑 업체를 자문 교수를 했는데 추석 때 막 김치 주문이 밀려가지고 해서 받아가지고 놓고선 추석 한 4일 전에 주문을 받았는데 추석 끝나고 나서 이틀 지나서 배달되니까 막 고객이 화를 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빨리 해야 되죠. 물류가 밀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유통업체 혹은 인터넷 쇼핑업체에서 주문받은 제품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배송하고 할 때 컴퓨터 내부 혹은 컴퓨터 간 데이터를 전송할 때 어떤 경로로 전송 가장 빠르게 전송할 수 있을지를 결정할 때 이게 최단 경로 문제입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요거 여기서 최단 경로 문제 해법이 뭡니까? 그럼 일단 경로가 몇 개가 있는지 이걸 알아야죠. 이걸 아는 것이 나중에 이제 우리는 PERT CPM, Program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과 Critical Path Method 이 두 가지는 다른 겁니다. 하나는 미국 쪽에서 개발하고 하나는 영국 쪽에서 개발한 건데 이제 합쳐가지고 PERT와 CPM이 합쳐가지고 이제 시간 단축하는 것까지 하는데 그건 나중 문제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서 일단 이 네트워크 모형에서 최단 경로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경로가 몇 개가 있습니까? 5개죠. 뭡니까? 1258, 1258이 하나죠. 그 다음에 1358, 두 개죠. 1368, 세 개죠. 1378, 네 개죠. 1478, 네 개죠. 교수님, 예. 이 최단 경로 문제 그러면 경로가 지금 5개네 루트가 예. 그럼 5개 지금 12라고 쓴 게 뭡니까? 걸리는 시간입니다. 뭐 10분이든지 10시간이든지. 그럼 다 도함은 전체 걸리는 시간이 나오는 그렇죠? 그럼 이걸 다 도함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이게 많아지면 이 경로가 지금 이런 게 뭐 액티비티 이런 게 이걸 액티비티라는데 이 액티비티가 뭐 10,000개가 된다. 그럼 뭐 그건 하기가 불가능하죠 실질적으로.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컴퓨터로 하는 거죠 컴퓨터로. 우리 선형교육할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손으로 풀 수 있고 컴퓨터로 푸는데 현실에 나가면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면 전부 컴퓨터로 문제를 풉니다. 왜? 전부 컴퓨터화가 되어 있는 거죠. 밖에 나가서 손으로 푸는 일은 거의 없는 거죠. 근데 컴퓨터로 푸는 거고. 대신 우리는 그 개념을 알기 위해서 작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해보는 겁니다. 그럼 한번 계산해 보세요. 1258, 1358, 1368, 1378, 1478의 시간들을 다 더해 보십시오. 얼마나 걸리는지.
그럼 시간이 얼마가 나옵니까? 지금 책에 보면 지금 나와 있죠. 이게 지금 202페이지인데 일단 10, 1, 2, 5, 8은 10, 12, 19 해가지고 41이죠. 그 다음에 1, 3, 5, 8은 15, 13, 19 해가지고 47이죠. 그 다음에 1, 3, 6, 8은 15, 18, 17 해가지고 50이죠. 그럼 1, 3, 7, 8은 15, 16, 11 해가지고 42죠. 그 다음에 1, 4, 7, 8은 20, 14, 11 해갖고 45죠. 그래서 41, 47, 50, 42, 45. 따라서 답지 가장 짧은 거는 41이다. 1, 2, 5, 8이다. 그렇게 됐죠.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최단 경로는 1, 2, 5, 8인데 총경이 41이다. 우리는 알았어요. 그럼 1, 2, 5, 8인데 이거는 지금 아주 좀 무식하게 한 걸로 이걸 다르게 하면 방법이 있습니다. 선형계획보를 풀게 되면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풀겠습니까? 선형계획보로 모형화하는 게 있는데 책에 199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선형계획법으로 모형화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잘 보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미니마이즈죠? 그렇죠? 미니마이즈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선형계획법의 모형을 지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비용 최소화를 해갖고 전체 미니마이즈 전체 코스트는 1, 2를 x12라고 부르고요. 그럼 10이죠. 그러니까 전체 미니마이즈는 이렇게 될 겁니다. z 미니마이즈 z는 equals 10 곱하기 x12 이게 12죠. 그 다음에 15 곱하기 x13 더하기 20 곱하기 x14 더하기 12 곱하기 x24 25 13 곱하기 x35 18 곱하기 x36 16 곱하기 x37 14 곱하기 x47 그 다음에 19 곱하기 x58 그 다음에 17 곱하기 x68 11 곱하기 x78 제가 뭐 했습니까? 각각의 그 액티비티의 넘버들 x1, 2에 10 이런 식으로 쭉 곱해서 전체를 도했죠. 이게 제일 짧아지는 것을 찾는 겁니다. 그렇죠? 제일 짧아지는 걸 찾는 건데 그런데 조건이 있으죠. 어떻게 조건을 짭니까? x1, 2, 1, 3, 1, 4는 3개가 나가죠.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는 하나만 찾아야죠. 왜? 최단 경로니까 이 5개 중에 하나만 찾기 때문에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x1, 2 더하기 x1, 3 더하기 x1, 4는 equals 뭡니까? 1. x1, 2 더하기 x1, 3 더하기 x1, 4는 도해서 3개가 1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는 x1, 2나 1, 2나 1, 3나 1, 4 셋 중에 하나를 고른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x1, 2 더하기 x1, 3 더하기 x1, 4는 합해서 1이 됐다는 얘기는 셋 중에 하나를 고른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x1, 2는 x1, 2는 x25다. x1, 2는 x25다. 왜냐하면 1, 2, 5를 고르게 되면 x1, 2하고 25는 똑같아지죠. 그렇죠? x1, 2는 25다. 그죠? 그 다음에 x13는 x3, x35, x13는 equals x35 더하기 x36 더하기 x37. 이게 뭡니까? x13가 나가면 그쪽은 하나인데 이쪽은 세 개죠. 셋 중에 하나 골라야죠. 그래서 x13 equals x35 더하기 x36 더하기 x37. 그럼 x35, x36, x37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되죠. 그 다음에 x14는 x47 이렇게 도하면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x58 더하기 x68 더하기 x78은 1. 그럼 셋 중에 하나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x12 쭉 해서 xij는 전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다시 정리하면 x12는 x12 더하기 x13 더하기 x14는 합이 1이다. 그 다음에 x12는 x25다. x13는 equals x35 더하기 x36 더하기 x37이다. x14는 equals x47이다. 그 다음에 x558 더하기 x68 더하기 x78은 2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풀면 같이 답이 나옵니다. 그럼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냐. 여기 보세요. 최단 경로에서 지금 잘라낸 겁니다. 왜 자른 겁니까? 여기 보세요. 지금 125는 10 더하기 10이니까 22죠. 그럼 135는 얼마입니까? 15 더하기 125는 10 더하기 10이니까 22죠. 그럼 135는 15 더하기 13이니까 얼마? 28이죠. 28은 22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크니까 3호를 잘라버린 거예요. 안 하겠다고. 안 한 거죠. 그렇죠? 안 하겠다고. 그렇죠? 저쪽에는. 그 다음에 이쪽에 그러니까 125하고 135를 비교했더니 125가 더 짧으니까 135는 잘라버린 겁니다. 135는 안 하는 데는 얘기죠. 35를 잘라버린 거고. 그 다음에 137하고 147 보세요. 137은 15 더하기 16이니까 41이죠. 아니 31이죠. 147은 31이고 147은 20 더하기 14니까 34죠. 어느 쪽이 짧으니까? 31이 짧죠. 그래서 47을 잘라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125와 137을 남겨놓고 136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죠. 뒤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놓고 이제 다시 본 거예요. 1258과 1368과 1378과 세 개를 비교해 보니까 1258이 제일 짧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잘라낸 겁니다. 세 개를 비교해 보니까. 그래서 최단경은 1258에 41이다. 이 문제는 지금 정리를 하면 최단 경로 문제는 제일 짧은 거를 하는데 제일 쉽게는 모두 도해서 1258, 1358, 1368, 1378, 1478로 해도 되는데 그렇게 5개를 하는 것보다는 자른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세 가지죠. 하나는 이제 선형계법으로 푸는 거, 두 번째는 자르는 방법을 푸는 거, 세 번째는 컴퓨터로 푸는 거. 자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비교해가지고 비슷한 걸 잘라낸다. 예를 들어서 125는 20인데 135는 28이다. 그래서 135를 자르고 3호를 잘라버리고 137은 31인데 147은 34다. 그래서 47을 자르고 그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하는 거다. 그러면 컴퓨터 해법은 어디냐? 컴퓨터 해법은 이렇게 있다. 요겁니다. 엑셀 모양. 이렇게. 이거는 이제 해보면 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최대 이제 됐죠. 두 번째, 최대 흐름 문제. 최대 흐름 문제는 최대 경로와 달리 많이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최대 흐름 문제는 이제 두 가지죠. 이제 네트워크가 최단 경로가 있고 최대 흐름인데, 최대 흐름 문제는 네트워크가 활동들의 용량이 주어져 있을 때 네트워크의 시작 단계에서 완료 단계 최대 흐름이 발생할 수 있는 걸 경로를 찾는 거예요. 왜? 파이프를 통해서 기름이 가는데 최대로 가는 것을 찾는 거다. 이게 최대 흐름입니다. 그렇죠? 최대 흐름 문제. 이건 이제 최대 흐름 문제는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이거는 근데 우리가 경영학에서 많이 쓰진 않는데 화학 공장 이런 데서 좀 나는데 하여튼 나와 있는 거고 포트 CPM에 가면 이제 다른 이것보다 훨씬 고도의 기법들이 나옵니다. 최대 흐름 문제는 네트워크와 네트워크의 각 활동들의 용량이 주어졌을 때 네트워크의 시작 단계에서 완료 단계까지 최대 흐름이 발생하는 경로를 찾는 거다. 최대 흐름 문제 출해법. 여기 단계 1, 2, 3이죠. 요거를 하면 바로 풀면 됩니다. 예, 읽어보십시오. 여기 좀 어려운데 이거 이해만 해보시죠. 그죠? 시작 단계에서 완료된 게까지 양의 흐름을 갖는 경로를 임의로 하나 설정한다.
만약 이런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중립이다. 이 얘기는 그냥 되는 거고. 두 번째, 단계 1에서 설정된 경로에 포함된 활동 중 가장 작은 용량을 갖는 활동을 찾고 그 값을 설정한 경로의 모든 활동에 할당한다. 가장 작은 용량. 이게 뭐냐면 가장 작은 용량이 4죠. 그러니까 1, 2에서 보면 5를 보낼 수 있고 0을 받을 수 있는데 5를 보내고 저쪽 0인데 거기서 5에서 0에서 작은 걸 찾으면 4죠. 그래서 4를 빼면 5 빼기 1하니 5 빼기 4라니까 1이 되고 저쪽에는 4가 느는 거죠. 1에서는 5에서 4를 빼니까 1이 줄는 거고 저쪽에는 0에서 4를 받으니까 4가 되는 겁니다. 그거고 다시 단계 1에서 설정된 경로에 포함된 활동 중 가장 작은 용량을 갖는 활동을 찾고 그 값을 C를 설정한 경로의 모든 활동에 할당한다. 단계 1에서 설정된 경로의 각 활동의 용량을 C만큼 줄여 활동들의 용량을 조정한다. 반대 방향의 흐름이 가능한 경로상의 반대 방향의 용량을 C만큼 늘린다. 단계 1로 올라간다. 이게 이겁니다. 1, 2에서 보시면 5를 1, 2에서 1에서는 5를 보낼 수 있고 지금 2에서 1로는 지금 0입니다. 안 보낼 수 있는데 4라고 치면은 5에서는 4를 보내니까 5에서 4를 빼면 1이 남는 거죠. 그래서 1이 된 거고 5를 지워서 1이 된 거고 저쪽에는 0에서는 4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4가 된 겁니다. 아셨습니까? 4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두 번째로 갈 때 2호는 어떻게 됩니까? 2호는 2에서 나가는 게 4고 0에서 받는 게 제로죠. 5에서 나오는 게 0이죠. 그 2에서 나갈 때 4인데 4에서 앞에 나온 4를 빼니까 4 빼기 4는 제로가 된 거고 그 5 쪽에서는 0이 나올 수 있는데 거기서 4가 나갔으니까 거기서 4를 더해줘서 그쪽은 더해주고 그래서 받는 쪽에는 더해주고 나가는 쪽은 빼고 받는 쪽은 더해줘서 4가 된 거고 그 다음에 6하고 0이었죠. 6하고 0. 6에서 어떻게 됩니까? 6에서 4를 빼주니까 2가 남은 거고 그 다음에 0에서 4를 내면 4가 남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 번째 이쪽에 보세요. 70, 00, 50 이렇게 돼 있었죠. 70, 40, 50 70, 40, 50이었 70, 40, 50이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13이 70이고 36이 40이고 67이 50인데 거기다 70에서 4를 내보내니까 4를 내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7에서 4를 빼면 3이죠. 0에다 4를 더하면 4가 거기 4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와서 3번에서는 4에서 4를 빼니까 제로고 그 다음에 6번 쪽에는 0에다 4를 더하니까 4고 그 다음에 6번 쪽에서는 거기가 5였죠. 5에서 4를 빼니까 1이고 0에서 4를 빼니까 4. 그러니까 지금 4개씩을 다 갈 수 있다는 겁니다. 1, 2, 5, 7도 4를 보내고 1, 3, 6, 7도 4개를 보낼 수가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고친 게 이거죠. 3, 4 근데 1 여기 보세요. 어떻게 고쳤냐. 1, 3, 4, 6, 7로 간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1, 3, 6, 7로 갔는데 여기서 헷갈리는데 자꾸 1, 3, 6, 7로 갔는데 1, 3, 6, 7에서 4라고 보낼 수 있는데 1, 3, 4, 6, 7로 가면 지금 여기서 3, 4였죠. 거기서 3, 4였죠. 1, 3, 4, 6, 7. 그래서 거기서 1을 해. 1, 3, 4, 6, 7에서 1, 3, 4, 6, 7에서 1을 더하면 아까는 4였는데 1을 더하면 남은 3에서 1을 빼니까 2고 4에다 1을 더하니까 5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5가 된 거고 3 쪽에는 1이었는데 그걸 1을 해서 1을 빼니까 제로고 그 다음에 0에다 1을 넣으니까 1이고 1이 는 거죠. 그 다음에 4, 6에도 2에서 1을 빼니까 1. 그 다음에 6쪽에 1에다 1을 넣으니까 1. 그 다음에 6쪽에 1에서 1을 빼니까 1. 그 다음에 7쪽에 4에다 1을 더하니까 5. 그래서 이렇게 나간 겁니다. 5, 1, 3, 4, 6, 7은 5, 1, 1, 4가 된 거고 아까 1, 3, 6, 7은 4, 4, 4가 된 거고 여기서 보시면 1, 3, 6, 7은 4, 4, 4인데 1, 3, 4, 6, 7이 1이 변한 겁니다. 그래서 1, 3이 5로 되고 3, 4가 1이 되고 4, 6이 1이 되고 6, 7이 4 더하기 1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다른 거 이제 복잡한데 여기서 1, 2, 5, 7은 전부 4였죠. 근데 여기서 이제 1, 2, 5, 7에서 1, 2, 4, 5, 7로 들어가니까 4에다 1을 남은 거. 1을 남은 거를 1을 더 더한 겁니다. 그래서 1쪽에서 1에서 1을 나가니까 제로. 4쪽에서는 1에서 1을 더하니까 5. 그래서 5가 될 거고 2, 4는 3쪽에서 1을 빼니까 2. 그
다음에 제로에서 1을 더하니까 1. 그다음에 4쪽에는 3에서 1을 빼니까 2. 그다음에 5쪽에는 0에서 1을 더하니까 1. 그다음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1, 2, 4, 5, 7도 원래 1, 2는 4였는데 1을 더한 거고 2, 4는 1이 늘었고 4, 5도 1이 늘었고 5, 7도 4에서 1을 늘리고 그렇죠?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나서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총 흐름이 5, 7에서 5개고 5, 7에서 5개가 들어오고 6, 7에서 5개가 들어오고 그래서 10개가 된 거죠. 근데 1, 2, 5, 7, 그러니까 1, 2, 5, 7을 풀고 그 다음에 1, 2, 4, 5, 7에서 조정하고 1, 3, 6, 7을 풀고 1, 3, 4, 6, 7에서 조정하고 그거 이제 다시 여기서 잠깐 시간을 주니까 요거를 읽어보십시오. 최대의 흐름 문제. 최대의 흐름 문제는 네트워크와 네트워크의 각 활동들의 용량이 주어져 있을 때 네트워크의 시작 단계에서 완료 단계에 최대의 흐름이 발생할 수 있는 경로를 찾는 문제이다. 요거는 뭐 문제를 해보시면 되고 단계 요거 3개입니다. 요거 1, 2, 3을 좀 읽어보십시오. 아까 우리 좀 전에 제가 설명했던 거, 이게 동영상에서 잘 안 되는데, 칠판에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요거는 왜 얼마가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거는 뭐 다시 합시다. 그건 칠판에서 하면 되니까. 동영상은 개념을 가르쳐 주는 거고, 칠판은 이제 실제 문제를 푸는 거고, 시험은 이제 연습을 하는 거고, 연습한 실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아까 그거 한 거, 제가 4 구하고 5 구한 거, 그거를 한 거를 생각하시고, 일단 단계 1. 시작 단계에서 완료 단계까지 양의 흐름을 갖는 경로를 임의로 하나 설정한다. 임의로 하나 설정한다. 만약 이런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중단한다. 이게 아무것도 없으면 끝난 거죠. 시작 단계에서 완료 단계까지 양의 흐름을 갖는 경로를 임의로 하나 설정한다. 만약 이런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중단한다. 두 번째, 단계 1에서 설정된 경로에 포함된 활동 중 가장 작은 용량, C라고 하자. 용량을 갖는 활동을 찾고 그 값을 설정한 경로의 모든 활동에 할당한다. 요거는 이제 제일 작은 거. 왜냐면 많이 보낼 수가 없으니까 어디는 5개 보낼 수 있고 어디는 4개 보낼 수 있으면 4개를 찾는 거죠. 단계 1에서 설정된 경로에 포함된 활동 중 가장 작은 용량, C라고 하자.를 갖는 활동을 찾고 그 값을 설정한 경로의 모든 활동에 할당한다. 세 번째, 단계 3. 단계 1에서 설정된 경로의 각 활동의 용량을 C만큼 줄여. 왜냐면 나갔으니까 활동들의 용량을 조정한다. 나갈 때는 줄이고 받을 때는 더해주는 거죠. 반대 방향의 흐름에 가능한 경우에는 경로상의 반대 방향으로 용량을 C만큼 늘린다. 단계 1로 들어간다. 나갈 때는 줄이고 받을 때는 늘리고 요겁니다. 1257에서 1257 뭐죠? 1257에서 5가 나가고 0인데 이제 5, 0, 4, 0, 60이었어요. 5, 0, 4, 0, 6, 0이니까 거기서 제일 작은 게 5, 4, 6이니까 4죠. 4를 찾은 겁니다. 1쪽에서는 5에서 4를 빼니까 1이 되고 이쪽에는 0에다 4를 더하니까 2가 되고 왜냐면 반대쪽에서 들어오는 것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4에서 또 4를 빼니까 0이 되고 5쪽에서는 0에다 4를 더하니까 4가 되고 그 다음에 5쪽에서는 6에서 4를 빼니까 2가 되고 그 다음에 7쪽에서는 0에다 4를 더하니까 4가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우고 빨간 걸로 지우고 4가 지금 1, 2, 5, 7로 나갈 수가 있어요. 4가. 왜냐하면 50, 40, 60이니까 제일 작은 게 40이었죠. 그 다음에 1367은 얼마입니까? 70, 40, 50이요. 70, 40, 50이 제일 작은 게 뭡니까? 4죠. 그래서 4만큼 나간 겁니다. 여기 1367을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설명 들은 걸로 해보세요. 1367. 70, 40, 60이니까 제일 작은 게 얼마입니까? 40이죠. 그래서 70, 7에서 4를 빼니까 3, 0에서 4를 더하니까 4, 그 다음에 4에서 4를 빼니까 0, 0에서 4를 더하니까 4, 6에서 4를, 아니 5에서 4를 빼니까 1, 0에서 4를 더하니까 1. 그래서 1, 2, 5, 7로 4개가 나갈 수 있고 1, 3, 6, 7로 4개가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 2, 4, 5, 7과 1, 3, 4, 6, 7은 안 되냐? 거기도 되죠.
그래서 13467부터 13467에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13에서 340, 34에서 10이고 46에서 30이고 67에서 14죠. 그럼 1이죠. 제일 작은 게 1이죠. 그래서 1을 한 겁니다. 그래서 3에서 그래서 1을 잘라서 1이 된 거고 거기서 1, 2, 2, 4, 4, 5, 5, 7에 보면 1, 4, 30, 30, 2, 4니까 제일 작은 게 1이죠. 그래서 거기도 1로 한 거고. 그래서 전부 다 하니까 10이 된 겁니다. 아셨습니까? 요거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는 요걸 이제 이렇게 집어넣고, 비율 집어넣고 이제 풀면 되고. 예? 그럼 지금 이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모형이란 네트워크 형태로 된 건데, 최단 경로는 전부 더해가지고 더해가지고 해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복잡해지니까, 아까 식으로 두 개를 비교해서 그중에 짧은 거를 찾고 긴 거는 없애버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최단 경로 풀고, 최대 흐름을 보내는 라인에서 제일 작은 용량만까지 보내고, 그 다음에 다른 라인에서 또 보낼 수 있는 추가로 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최대 흐름을 보낸다. 앞뒤로 똑같다. 이게 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크게 시험 문제 잘 안 내고, 이거는 알고 나면 다음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퍼트 CPM으로 가겠습니다. 이 퍼트 CPM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제가 상당히 설명을 할 건데, 앞에서 지금 네트워크 모형에서 나온 최단 경로나 최대 흐름이나 이런 개념을 다 섞고 더 복잡한 개념까지 써가지고 여기다 시간과 비용이라는 개념까지 섞어가지고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그래서 앞에 예전엔 이제 네트워크 모형을 많이 했는데 저도 예전에 네트워크 모형을 배우고 많이 썼는데 퍼트 CPM을 더 많이 쓰면서부터는 뭐 거의 안 쓰고 요새 시험 문제도 이제 퍼트 CPM 많이 내고 실제 미국에서도 퍼트 CPM은 공부를 훨씬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 간트 차트 같은 거는 지금 여러분이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할 때 보면 전체 시스템 분석할 때 전체 프로그램 스케줄링 할 때 간트 차트를 쓰고 있습니다. 실제가. 그리고 그 간트 차트보다 개발된 게 이제 폴트 CPM이고 건설 현장이나 뭐 수많은 현장 중에 우리나라에서 건설 중공업 화학이 뭐 한 전체 GDP의 30% 정도 되는데 거기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럼 폴트 CPM에 오늘은 지금 6번째 동영상에서는 개념만 이제 일단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7번째 동영상에서 이제 문제를 많이 풀 때는 상당히 길어가지고 이게 다음에는 40분 가지고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해보도록 하고 수업 시간에 하고 이게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여기서 학생들이 많이 틀리기도 하고 퍼트 CPM이 뭐냐? 하나는 영국 쪽에서 개발됐고 하나는 미국 쪽에서 개발됐습니다. 이 퍼트는 약자 뭐냐? 프로그램 이밸류에이션 앤드 리뷰 테크닉.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검토하는 기법이다. 뭐 이런 거고. CPM은 크리티컬 패스 메소드입니다. 하나는 미국 쪽에서 개발 크리티컬 패스 메소드. 근데 이걸 퍼트 CPM이 거의 하나는 58년인가 그리고 하나는 59년인가 그런데 뭐 제가 58년생인데 지금 몇 년인가요? 거의 60년 전에 이게 만들어졌는데 국가도 다른데 거의 비슷하다. 네트워크 어드밴스드 테크닉이 비슷하더라고 그냥 합해서 씁니다. 그래서 요새는 퍼트 CPM 그냥 쓰고 CPM의 크리티컬 패스 메소드. 크리티컬 패스라는 건 먼저 가르쳤는데 by definition 정의가 뭐냐면 가장 긴 경로입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십시오. 크리티컬 패스란 가장 긴 경로. 크리티컬 패스란 가장 긴 경로를 말합니다. 크리티컬 패스 메소드. 그래서 퍼트는 네트워크 모형을 아까 조금 전에 본 거를 확대한 거고 거기에 크리티컬 패스라는 가장 긴 경로를 찾아가지고 이 가장 긴 경로가 끝나야지 모든 일이 끝납니다. 전체 일이 몇 시간에 끝날 건가? 50주년 기념관을 처음 시작할 때 몇 년 전부터 해서 서울여대랑 계약을 하고 설계도를 그리고 도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시공에 들어가서 준공까지 될 때 몇 년이 걸릴 건가 이렇게 계약을 하죠. 몇 년. 그 다음에 몇 년이 걸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비용을 몇 년이 걸리려면 모든 일이 다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크리티컬 패스가 뭐냐면 크리티컬 패스가 제일 긴 경로라 그랬죠. 크리티컬 패스의 경로가 일이 안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못 끝나는 거예요. 따라서 크리티컬 패스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가장 긴 경로. 크리티컬 패스가 왜 중요한지 설명을 해드릴까. 크리티컬 패스 가장 긴 경로를 말하는데
왜 중요하냐면 전체 일이 모든 일이 끝나려면 가장 긴 경로의 일이 끝나야 돼. 전체적으로. 그죠? 모든 일이 끝나려면 50정 기장을 모두 하는데 가장 긴 경로가 예서 마지막에 외벽 7을 전부하고 내 외벽에 7을 다하는 거다. 다른 건 다 했어. 7이 안 끝났어. 그럼 안 끝난 거죠. 7이 다 가장 긴 경로가 끝나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서울여자대학교를 졸업하려면 모든 학과목이 뭐 필수, 교필, 교양선택, 전필, 전공선택, 뭐 부전공, 복성이 모두 끝내야 되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모르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안 끝나면 여러분이 졸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나야지 졸업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크리티컬 패스는 모든 경로가 다 끝나야지 되는 크리티컬 패스가 중요한 거다. 두 번째, 부분적으로는 어떤 경로에 두 개가 오는데 하나는 짧게 끝나고 하나는 길게 끝나요. 그럼 우리는 길게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럼 저쪽 길이 못 끝나기 때문에. 또 다른 경우에는 세 개가 일이 되는데 하나는 10분 걸리고 하나는 15분 걸리고 하나는 20분 걸려요. 모든 일이 끝나면 20분이 되는 겁니다. 10분에 할 수가 없는 거고. 나머지 시간 뭐냐? 나머지는 뭐 놀던지 쉬던지 그러는 거죠. 우리 미국에서 얘기할 때 뭐지? Go out and drink 그러죠. 나가서 그냥 마시세요. 그냥 그렇게. 모든 일이 끝내야 된다. 그러니까 크리티컬 패스가 모든 일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크리티컬 패스와 이 폴트 CPM이 앞에 그 네트워크 모형에서는 시간만 하고 비용을 안 따졌는데 이 폴트 CPM에서는 비용도 들여가지고 각각의 경로들이 비용이 줄어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늘면 시간이 줍니다. 보통 그렇죠. 그걸 time and cost trade-off인데 trade-off between time and cost인데 시간과 비용 간의 이 어떤 상호 관계, 트레이드-오프죠. 보상 관계죠. 그러니까 포트 CPM에서 시간이 예를 들어서 저 50점 기념관을 걸리는데 해서 4년이 걸렸다. 4년이 있는데 걸리는데 비용이 얼마다. 근데 이거를 3년 6개월에 하려면 비용이 올라가죠. 우리 학교가 그 비용을 더 낸다. 그래서 30억을 더 내면 3년 6개월에 끝낼 수 있다. 학교가 30억을 낼까 안 낼까 학교가 결정해야 되는 문제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트 CPM에서도 크리티컬 패스를 다 찾고 그리고 전체 윤곽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크리티컬 패스를 잘라야 됩니다. 다른 데 자르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는 10분 걸리고 하나는 15분 걸리고 하나는 20분 걸릴 때 20분짜리를 잘라야지 20분짜리를 19분에 잘라야지 19분에 되는 거지 20분짜리 내비두고 10분짜리를 더 잘라서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크리티컬 패스를 잘라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티컬 패스에 있는 것들 중에서 비용이 가장 작은 것.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이게 나중에 중요한 문제니까. 크리티컬 패스에 있는 것들 중에서 비용이 가장 작은 것을 삭감을 해가지고 전체 시간이 줄어들게 하는 겁니다. 그럼 비용이 크리티컬 패스에 있는 걸 자르게 되면 전체 시간이 줄어드는데 네트워크 전체 시간이 줄어드는데 크리티컬 패스에 있지 않은 것, 난 크리티컬 패스 액티비티를 자르게 되면 비용은 느는데 시간이 안 줍니다. 그게 문제가 됩니다. 학생들이 틀릴 때 그 문제를 잘못 고른 거죠. 따라서 크리티컬 패스에 있는 걸 자르게 되면 시간이 줄면서 비용은 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크리티컬 패스를 계속 자를 수 있을 때까지 비용이 가능할 때까지 그 비용이 가능할 때까지 계속 줄여가지고 최소 시간에 최대 비용이 되면 그걸로 결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50점 기념관을 4년 걸리는데 해서 얼마 액수가 들었다. 3년 6개월이면 30억을 더 내야 된다. 3년이면 100억을 더 내야 된다. 그죠? 그럼 4년에는 X라는 어마운트가 들고 3년 6개월은 X 더하기 30억. 3년에는 X 더하기 100억. 그럼 우리가 3년을 원하면 X 더하기 100억을 내면 되는 거고 돈을 못 내겠으면 4년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그거를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냐 안 하냐를 결정하는 게 중요한 거지 모르고 나서는 할 수가 없죠. 모르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요게 크리티컬 패스의 핵심 개념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포트 CPM은 조금 전에 배운 네트워크 모형의 확장형이다. 포트 CPM은 영국과 미국에서 개발이 각각 되었는데 통합해서 지금 활용하고 시간과 비용을 같이 결합한 테크닉이다. 그래서 포트 CPM에서는 일단 크리티컬 패스를 다 찾아서 전체 프로젝트가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을 추정한다. 두 번째,
추정한 후에 크리티컬 패스의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비용을 더 추가하겠다고 생각한다. 크리티컬 패스에 있는 모든 활동 중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이 드는 것을 먼저 시간을 줄인다. 뭐 1시간이든 1시간이든 하루든 뭐 이렇게 되겠죠. 유닛은 똑같아죠. 그다음에 크리티컬 패스에서 시간을 줄이면서 비용이 점점 올라가고 모든 크리티컬 패스에서 비용을 들이더라도 계속 줄여가지고 더 이상 못 줄 때까지 줄인다. 그래서 최대 비용을 주고 최소 시간을 설정하며 거기서 스탑을 한다. 이게 크리티컬 패스고 퍼트 CPM의 핵심입니다. 요거는 좀 이따가 제가 7번째 동영상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 요거는 수업 시간에 많은 연습 문제를 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